네, 안녕하십니까. 인크레파스 강사 장동혁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에 대해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순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if문에 대해서 실습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if문과 스위치문을 비교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화면을 따라해 주십시오. 먼저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야겠죠? 이클립스를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로 생성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네임은 챕터 5번째죠. 피니시 바로 누르시고요. 이 안에서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패키지가 없으므로 패키지 먼저 이름을 정해줄까요? 패키지의 이름은 마찬가지로 실습이니까 프랙틱스라고 해주겠습니다. 클래스명은 조건문이 영어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랬죠? 그냥 그거 그대로 적어줄게요. 스테이트먼트. 대문자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 생성하게 해주고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가 if문이었죠? 단순 if문이었죠? 그러면 일단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인트형 자료형의 age of John, 즉 존의 나이라는 변수죠. 17살이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트형 자료형의 age of Michael 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25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nt의 movie grade, 즉 상형 등급은 20살이죠. if age of 존이 내 나이가 movie grade보다 크거나 같냐. 방금 제가 한 거 컨트롤 스페이스인데요.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추천 변수나 뭐 클래스, 메서드 등을 다 보여주고요. 거기서 이제 선택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추천하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으면, 즉 무비가 들어간 게 추천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스페이스가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 하고, 즉 존의 나이가 상형 등급보다 높으면, 즉 나이가 더 많으면 존은 알람 가능이라고 출력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if age of Michael이 나이가 movie grade보다 크면 마이클 관람 가능이라고 출력해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명령이 끝났고 프로그램이 종료된다고 연령 체크 완료라고 띄워주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과 같이 마이클은 관람 가능, 연령 체크 완료 떴고요. 존 관람 가능은 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무비 그레이드는 20이고 존의 나이는 17살이죠. 즉 이 결과는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실행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밑에서는 마이클의 나이가 25살이고 무비 그레이드가 22이므로 true를 반환해서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조건문은 뒤에 배울 다음 강의에서 배울 반복문보다 훨씬 간단해요. 다음으로는 if else문입니다. if else문을 먼저 실행하기 전에 실습하기 전에 주석 처리를 할게요. 주석 처리는 Ctrl Shift 슬롯이라고 그랬죠? 다음 예제는 존의 점수랑 마이클의 점수를 비교를 해서 커트라인보다 높은지, 그래서 합격을 했는지, 혹은 커트라인보다 낮아서 불합격인지 메시지를 작성해서 메시지를 뿌려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int의 score of 존. 존은 72점을 맞았네요. 그리고 존의 메시지를 하나 담을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문자열이 되겠고요. 마이클의 점수는 58점이네요. 그리고 스트링 마이클의 메시지를 담을 변수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시험 커트라인 60점입니다. 만약 스코어 오브 존이 테스트 커트라인보다 크냐,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클 경우에는 메시지 오브 존에 담습니다. 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고 담아줬어요. 출력한 게 아니라 변수를 채웠죠. 그리고 else는 존이 불합격했을 경우겠죠. 안타깝습니다. 불합격입니다. 마이클도 마찬가지로 이걸 복사해가지고 또 써주고 이름만 마이클이라고 바꿔줄게요. 컨트롤 스페이스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주죠. 복사를 해서 메시지 오브 마이클에 대한 메시지 출력하고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한번 실행해볼까요? 존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고 됐고, 여기를 안 바꿔줬네요. 다시 실행을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 고쳤네요. 여기를 마이클이라고 바꿔야겠죠?
자, 출력을 하면 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고 출력이 됐고요. 마이클은 안타깝습니다. 불합격입니다. 라고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라는 문자가 떴죠. 즉 스코어 오브 존은 72고 테스트 커트라인은 60점이잖아요. 따라서 존은 여기서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존은 합격을 했어요. 즉 이 문장이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이클은 점수가 낮아서 false를 반환했고 if에 있는 명령이 아닌 else에 있는 명령이 실행됐어요. else는 위의 조건이 false를 반환할 때 실행할 명령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죠. 자, 어려울 게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if문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까다로운 if, else, if문입니다. 여기서 스캐너라는 거를 만들었었죠. 우리 실습 시간이니까 좀 객체를 좀 파헤쳐 볼까요? 살짝. 이렇게 빨간 줄이 떴을 때는 임포트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커서를 올리면 임포트를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임포트를 해주세요 하면은 임포트를 하게 되는데, 이 임포트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클래스에 접근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일단 뒤에서 다시 배울 거고, 스캐너라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객체를 우리가 생성을 했었죠. 이 객체를 통해서 무언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겁니다. 먼저 할인을 도와드립니다. 총 구매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뒤에 int 타입의 total price라는 변수에 넘버 스캐너, 우리가 생성했던 객체에서 메서드를 하나 소환할 겁니다. nextInt라는 메서드고요. 숫자를 받는 함수입니다. 자, 그렇게 한 뒤에 if total price가 0보다 작냐, 0보다 작을 때는 출력을 해줍니다.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죠. (0보다) 작은 값을 입력했으니까 바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려고 리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else가 아닌 else if를 써주죠. total price가 만보다 작거나 같냐, 그때는 total price 마이너스는 total price 곱하기 0.1, 0.01이죠. 1% 할인입니다. 이걸 다시 써보면 total price는 total price 마이너스 total price 곱하기 0.01이 되겠죠.
여기서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즉 조건의 결과가 false이면 다시 비교를 합니다. 토탈 프라이스가 10만보다 작냐, 즉 10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구매를 했느냐 라고 했을 경우 토탈 프라이스에서 이제 할인을 적용하겠죠. 곱하기 0.05, 5%를 깎아주나봐요. 그리고 위의 조건, 3개의 조건이 모두 false를 반환했을 때 토탈 프라이스는 마이너스는 토탈 프라이스 곱하기 0.1, 즉 10%를 할인해 줍니다. 마지막에는 시스템 out.println 지불하실 가격은 플러스 토탈 프라이스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출력을 해줬네요. 자, 실행을 했으면 할인을 도와드립니다 라고 뜨고 총 구매액이 얼마입니까? 썼죠. 그런 뒤에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프로그램이 진행했으면 이러이러한 작업을 했을 테고, 또 이러이러한 조건문에서 토탈 프라이스가 다시 만들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지불하실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고 떴어야 됐는데, 프로그램이 잠시 멈췄어요. 멈춘 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값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값을 받길 기다리는 건데, 총 구매액을 한번 적어볼까요? 4만원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4만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할인된 가격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이 부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토탈 프라이스에 4만원이라는 가격이 담기고, 이 부문에 들어가서 4만원이, 즉 토탈 프라이스가 0보다 작냐, false겠죠. 때문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LG 2% 가서 또 비교를 하게 되죠. 4만원이 만원보다 작냐, 만원보다 크죠. false가 반환될 겁니다. 다시 얘는 실행이 안되고 다시 LG 2% 가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토탈 프라이스가 10만보다 작냐, 10만보다 작네, true를 반환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명령이 실행될 겁니다. 토탈 프라이스 마이너스, 즉 4만 마이너스 4만 곱하기 0.05가 되겠죠. 4만 곱하기 0.05는 얼마죠? 예, 2,000원이네요. 2,000원이 할인된 금액이 38,000원이 다시 토탈 프라이스에 담기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불하실 가격은 토탈 프라이스 38,000원 되고 1입니다 라고 뜹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연산자는 좌우에 숫자가 오게 되고 그 숫자를 합치는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값이 문자열일 경우, 문자열에만 해당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의 값이 문자열일 경우에 그 문자열과 이 숫자든 이러한 문자든 합친다는 게 수를 더한다는 게 아니고 문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불하실 가격은 이라고 이 문자와 얘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38,000원 토탈 프라이스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문자를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주겠죠. 그래서 선언창에서 보이는 것은
이 숫자의 더함이 아니라 문자를 이어졌게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if else가 모두 끝났습니다. if else if죠. if else if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if문의 마지막인 중첩 if문이 남아있네요. 다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중첩 if문이란 if문을 중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예제를 또 해볼게요. 스캐너는 new 스캐너 system.in system.out.println 해서 먼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 어떤 것을 입력해 달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자를 하나 받을 텐데요. 이렇게 스캐너에서 next int를 했을 때는 숫자를 받았잖아요. next나 next line을 하면 문자열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그 문자열을 가지고 캐릭터 at 0이라고 하면 그 문자열의 제일 앞 글자 한 문자만 이 캐릭터형 변수인 젠더에 담기겠죠. 결국 남자라고 쳐도 남이라는 글자만 캐릭터형 젠더에 담길 겁니다. 그리고 if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력한 글자가 남과 같으면 다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데요. 만으로 나이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입력을 받아줘야겠죠. int에 age라는 변수에 scanner.nextInt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if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age가 16살보다 작을 경우 만 16세 이하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또 조건이 와야 하기 때문에 else if가 오고요. age가 37살보다 작을 때 만 아닙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출력해줍니다. 즉 나이가 16살보다 초과이고 37살보다 이하이면 군대 지원이 가능한가 보네요. else 여기서는 else 다음에 바로 이렇게 명령문을 써줬는데요. 만 28세 이상은 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중괄호를 해줘야 되는데 중괄호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else나 if, else if 밑에서 즉 모든 바디 안에서 조건문이나 반복문의 모든 바디 안에서 이걸 바디라고 하거든요. 중괄호를 하나의 바디라고 그래요. 이 바디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한 명령만 실행을 하면 이 중괄호를 없애줘도 돼요. 왜냐면 얘를 하나만 실행시키거든요. 2개 이상일 때는 무조건 중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 명령문들을 여러 개를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중괄호가. 즉 이렇게 중괄호를 없애줘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럼 명령을 어떻게 구분하냐, 뭐가 명령이 하나고 뭐가 명령이 두 개냐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세미콜론 하나가 명령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이제 LG일 때 여기서도 중괄호를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명령이 하나거든요. 여성은 여군 지원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여성은 여성 전용으로 입대를 해야 되잖아요. 병사로도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장교나 부사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여군 페이지를 둬서 이런 식으로 여군 지원 페이지에 가서 지원을 하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타가 있는데요. 일단 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면 여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여라고 했을 경우 이 if문에 도달하게 되고, 여기서 젠더는 여니까 false가 반응되겠죠? 그때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남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다시 실행을 하고 남을 입력합니다. 그럼 만으로 나이를 입력해 달라고 하죠. 다시 프로그램이 멈추고 입력을 받으려고 대기를 합니다. 이때 나이를 20살로 해볼까요? 그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뜨죠. 왜냐하면 다시 if문에 도달하고 여기서 비교를 하게 되죠. 20살은 10살보다 작지 않습니다. 즉 false예요. 얘는 실행을 안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비교를 하게 됩니다. LG if에서 20살은 37살보다 작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중첩 if문까지 끝내고 스위치문만 남았네요.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좀 복잡해요. 디폴트라든지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구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케이스 다음에 콜론이 오기도 하고 if문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보기엔 되게 편하거든요.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스캐너를 또 생성을 하고 일단 말을 하나 띄워줍니다. 땡땡 헬스클럽 용 혜택 이라고 먼저 띄워주고요. 결제하신 개월 수를 입력하세요. 2개월 이상.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다시 입력을 받아야겠죠. 사용자는 여기서 입력을 할 겁니다. 자기가 등록한 개월 수를 입력했을 겁니다. 그럼 스위치문에 도달하게 되고, 스위치문에서는 이제 디폴트로 케이스 외의 값들이 들어왔을 때 실행할 기본값, 기본 형태를 입력을 해줍니다.
샵이 50% 할인이면 엄청 크죠. 반값에 헬스해라 이건데 그게 큽니다. 다시 케이스. 이제부터는 케이스인데요. 6개월을 네가 결제를 했다 싶으면 한 달 개별 코칭, 즉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꽤 비싼데 6개월 하면 한 달 해주나 봐요. 한 달 무료 이용권. 브레이크문을 또 만납니다. 이번에는 케이스 4. 4달을 끊으면 러닝화를 주나 보네요. 세 달을 끊으면 헬스복을 줍니다. 그럼 2달을 끊었을 때는 라커룸 한 달 이용권. 라커룸도 돈을 내고 쓰나 보네요. 따로. 여기 브레이크를 써줄 필요가 없겠죠. 자, 아무튼 예제는 모두 완료가 됐어요. 일단은 실행을 먼저 하고 결과를 본 뒤에 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하면 2개월 이상 입력을 했으니까 10개월 입력해볼까요? 나는 10개월이나 한 번에 끊었어. 회비 50% 할인 나오죠. 다시 실행해볼게요. 그렇다면 6달, 한 달 개별 코칭, 그리고 한 달 무료 이용권도 주네요. 자, 한번 그럼 스위치문을 파헤쳐 볼까요? 여기서 입력을 받고 스위치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입력한 6개월을 이 회원이 끊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6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게 되게 원수는 6일 거고요. 이 케이스 중에서 쭉 찾습니다. 6을 하나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찾는 게 아니고 if, else, if문처럼 이렇게 하나 비교해서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계속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케이스들이 모두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저장이 되어 있고 바로 이 케이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는 무시를 하겠죠. 아예 이 바로 달려와서 이 문장을 실행을 하게 돼요.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나서 그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쭉 직진만 합니다. 자동차처럼. 자동차도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직진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얘는 도저히 멈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한 달 개별 코칭을 하고 코칭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무료 이용권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달만 끊었으면 바로 이쪽으로 달려온다 그랬죠? 그리고 달려와서 쭉 실행을 하는데 바로 밑에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어차피 얘는 한 달 무료 이용권밖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의미냐, 6개월을 끊었을 때는 한 달 개별 코칭과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받지만 5개월을 끊었을 때는 한 달 무료 이용권 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즉 한 달 더 끊어서 한 달 개별 코칭도 받아봐라,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고객을 좀 유혹하는 거겠죠. 개발자가 이 예제는 제가 만들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을 쓸 때 이렇게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까지 쭉 내려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코드를 효율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치 예제는 끝났고요. 스위치문과 if문을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문부터 쓰게 되는데요. 역시 스캐너
만들어 주고요. 빨리 예제를 치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핑을 모두 마쳤고요. 11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볼게요. 잘못 입력했으니까 잘못된 입력이 나옵니다. 다시 실행해서 11을 입력을 하면 31이라고 출력됩니다. 즉 11월은 30일까지 존재한다는 거겠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2월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2를 입력하면 28일이라고 뜹니다. 즉 2월은 28일까지 밖에 없다 이 말인데요. 자, 예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스캐너를 통해서 월을 입력받고 월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바로 직진하게 됩니다. 이상한 글자를 입력했으면 바로 이 케이스에 없으니까 디폴트로 가게 돼서 잘못된 입력이라고 나올 테고요. 케이스를 8을 입력했다.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가서 실행할 문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들 때까지 밑으로 쭉 떨어진다 그랬죠? 직진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12에는 있네요. 얘만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스위치 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 문을 탈출하고 끝나는 거죠. 스위치 문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달을 입력하면 일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if 문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정 처리해 줬고요. 이 세 문장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if 문을 또 써보면 if once가 1보다 1과 같거나 once가 3과 같거나 once가 5와 같거나 자, 이제 타이핑을 마쳤고요. 실행 먼저 해보겠습니다. 12월을 입력하면 31일까지 있다고 알려주고요. 2월을 입력하면 28일까지 있다고 알려주고 0을 입력하면 잘못된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즉 앞에서 만들었던 스위치문과 기능은 완전 똑같아요. 기능은 완전 똑같지만 차이점을 볼 수 있죠. 일단 코드가 다릅니다. 일단은 if문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코드를 가지고 있고 스위치문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의 길이를 비교해 볼까요? 코드의 길이는 else if문이 더 짧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5어 연산자를 사용해서 코드를 좀 많이 줄여놓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더 길게 작성해야 돼요. 하지만 5어 연산자를 써서 좀 짧게 줄여놓은 거고 어쨌든 코드는 if, else 문이 좀 짧네요. 그렇다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편하신가요? 보기에는 저는 스위치문이 보기 더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5어 연산자를 마구 써서 이게 어떤 조건인지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어쨌든 31을 출력하는 것 같은데 그래 하나씩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once가 1과 같거나 5어 연산자를 썼구나. 그럼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이게 나오겠네. 즉 월이 1이나 3이나 5나 7이나 8이나 12 중에 하나일 경우 31일을 출력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코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위치문의 경우에는 훨씬 분석이 더 빨라요. 원스가 들어오고 이러이러한 케이스에 맞게 되면 브레이크를 만들 때까지 쭉 떨어지니까 즉 1, 3, 5, 7, 8, 10, 10이면 여기가 실행되고 4, 6, 9, 11이면 30일이 출력이 되고 2면 28일이 출력이 되고 이거 월에 따라서 날을 입력하는 며칠까지 있는지 반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가 더 빠르게 되죠.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0을 입력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0을 입력했을 경우 이 비교들을 전부 다 하게 돼요. 특히 이거는 5어 연산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것까지 다 비교를 해야 되겠죠.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를 반환함으로 0이 1과 같은지 비교를 하고 3과 같은지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비교를 한 뒤 마지막에서 2와 비교를 하고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이 else문으로 가게 됩니다. else문에서는 모든 조건이 다 false가 나왔으므로 얘는 실행이 되겠죠. 하지만 스위치문은 좀 다릅니다. 스위치문에서 0을 입력했을 경우 0이 1과 같냐를 비교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케이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바로 여기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잘못된 입력이라고 바로 출력하게 됩니다. 속도가 실제로 봤을 때도 더 빨라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이 모든 스위치문은 if문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if문은 스위치문으로 일부는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모든 if문을 전부 다 스위치문으로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if문과 스위치문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번 실습 강의는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인 반복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